어떤 자료를 좀 갖고 오셨습니까? 이제 대선 때마다 늘 나오는 게 이제 엑스파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바로 홍보전. 제가 엑스파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죠.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때는 2002년 원칙과 소신을 증시하는 대쪽 정치인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가 97년에 이어 또 한 번 대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새천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노무현. 당시 부동의 지지율 1위 후보는 이해창이었죠. 그런데 이때 김대엽 씨가 오늘 이회창 후보 측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요즘 또 다시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네네. 김대엽 씨. 아니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면은 김대엽 씨가 직접 그거를 밝히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거 군 병역 비리를 수사했던 김대엽 씨. 대선을 앞두고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폭로한 건데요. 대선판을 뒤흔든 병풍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후보의 아들이 체중 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는 과정에서 병역 비리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주장한 거죠. 녹취록은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면제 과정, 두 번째는 은폐 대책회의에 관련해가지고 역대급 폭로에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직접 병역 면제 청탁을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건넸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같은 날 이해창 후보도 후보직을 걸고 모든 의혹을 부인한다. 비리를 저지른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대통령 후보 사퇴는 물론 깨끗하게 정계를 떠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져갑니다. 필요하다면 본인도 나가야 하고 부인도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조사 안 받겠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녹음 테이프 제출을 촉구하며 사퇴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합니다. 혹시 박씨 기자회견하러 왔어요? 아, 많이 놀라네요. 쟁반이 아니고 국회의원 130여 명이 내 개인 하나 못 잡아가지고 녹음 테이프 제출하라. 자 보세요. 이해창 후보 면제, 부정 면제라는 것은 녹음 테이프 다 돼 있어. 하시라고. 그렇지 걱정하지 말아요. 예? 자. 그로부터 사흘 뒤 병역 비리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 제출한 김대엽 씨. 오, 드디어. 하지만 한나라당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역공을 펴니다. 녹취록 수없이 수사를 해봤는데 잘 보시네요. 원본에서 사본을 떼가지고 그 사본 중에서 전말을 싹 지워버리고 마지막 5, 6분만 다시 녹취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도 어김없이 등장한 이 사람 아주 못마땅해 보이죠? 몸에 손대지 말아라. 경찰에서 이게 나는 거 아니야? 손 지금 잡고 야,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어떻게 이게 파렴치 사기지 정가 출범하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주 앉아서 이야기하게 생겼어요. 김대엽 씨. 제출된 녹취록의 진위를 두고 대선 캠프 간의 진실 공방은 정점으로 치닫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양심 선언을 해서 떳떳하면은 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까? 더 철저히 조사해서 이 멍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병역 비리는 정치권의 민감한 이슈죠. 당시에도 병역 비리 공방이 계속되는 사이 민심은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회창 후보 아들 정현 씨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석 달 가까이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증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현 씨가 고의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흔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회피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검찰은 핵심 증거인 녹음 테이프가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자, 한편 노무현 후보는 노사모 열풍의 단일화까지 성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2.3% 정말 근소한 차이였죠. 이해창 후보는 다시금 또 눈물을 네. 섞여야 했겠네요. 내 쪽입니다. 6년 전 정치에 들어온 당시에 꿈을 이루지 못한 회환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자, 이게 병풍 사건과는 다르게 또 이제 두 번째 하드 털어볼 엑스파일은 의혹과 배후가 다 밝혀진 엑스파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다시 보면 맞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 몰랐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대통령하고 공동주의를 말씀하고 자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우리. 네, 벌써 4년 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비극을 내다본 이가 있었으니 대선 초읽기에 접어든 2007년 여름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당시 한나라당 당원 김혜호 씨가 기자들 앞에 한 무더기의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박근혜 최태민 일가 엑스파일. 2007년입니다. 네.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딸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2007년도에. 예. 농락당해서 세상의 비웃음과 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네, 김혜호 씨는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오랜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최 씨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에 박근혜 후보의 연루 의혹을 들고 나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 시가를 보시면은 알 거예요. 얼마짜리라는 게 이 신사동에 유학원 원장가 된 사람이 이 엄청난 재력을 어디서 모았냐 이거예요. 와. 당시는 17대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때 한나라당 경선은 초반부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치열한 이파전이 펼쳐졌죠. 네,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박 후보의 엑스파일 폭로, 이 후보도 공세에 나섭니다. 자신은 마치 백설공주처럼 초연한 입장을 보여왔던 박 후보의 이중성이 하나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박 후보 측도 적극 부인하는데요. 이러한 그 증거도 없이 허위 선전을 계속한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당내 후보들의 검증 청문회에서 박 후보는 엑스파일 의혹과 관련해 집중 포괄을 맞습니다. 검증위원회 조사를 통해 최태민 씨는 후보 이름을 팔아서 기업인들로부터 봉사단 입단비를 받는다든지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빼돌렸다는 그런 혐의까지 포착을 했는데, 잘못이 있었다 하면 굉장히 그 세상이 시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혹은 이것저것 막 나오는데 어떤 실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실체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태민 씨의 과거 범죄 혐의까지 소환되자 박 후보는 실체 없는 네거티브 공세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최태민 씨하고 그의 딸 최순실 씨가 후보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각종 전횡을 일삼았다. 그 당시에 최태민 목사가 기념사업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뭐 기념사업이나 또는 유경재단 일에 대해서도 뭐 얘기 나눈 적도 있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순전히 오해고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 씨와 한나라당은 김혜호 씨를 즉각 고발합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표를 비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혜호 씨도 체포해서 김 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혜호 씨의 폭로를 인격권을 침해한 명예훼손으로 판단,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죠. 그로부터 5년 뒤
박근혜 후보는 19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저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야, 그 10년 먼저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 분은 김혜호 씨. 네, 그러니까요. 예언자네요. 실형 선고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김혜호 씨의 주장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좀 예. 씁쓸하게 좀 느껴지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하드터리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사라져도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봉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tay